여러분, 눈앞에서 50조 원이라는 돈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50조 원.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이 단 48시간 만에 거짓말처럼 증발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엔 사람들이 몰려들고 전 세계 수십만 명의 계좌가 영원이 되어버린 그날. 누군가에겐 혁신이었고 누군가에겐 신이었으며 결국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폰지 사기로 기록된 그 이름. 바로 테라와 루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기꾼들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자신을 신이라 믿었던 한 천재 개발자의 역겨운 오만, 그리고 연이자 20%라는 달콤한 독이 든 성배, 그리고 죽음의 소용돌이라 불리는 악마가 설계한 알고리즘. 오늘 여러분, 2022년 5월 그 지옥 같았던 일주일간의 타임라인으로 안내할 겁니다. 어떻게 세계 10위권 메이저 코인이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99%라는 수학적으로나 가능한 수치로 떡락했는지, 그 잔혹한 사륙의 현장을 1분 1초 단위로 복기해드립니다. 정확히 언제, 왜, 어떻게 이 사태가 일어났는지 끝까지 보세요. 돈을 지키고 싶다면 이 피 묻은 돈의 역사를 끝까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비극의 시작은 아주 화려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권도영. 그는 완벽했습니다. 대원외고 졸업, 스탠포드 컴퓨터공학 전공,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 출신. 스펙만 보면 그냥 천재 그 자체였죠. 그가 2018년 티몬 창업자와 손을 잡고 테라폼레스를 만듭니다. 그의 비전은 원대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좋은데 너무 출렁거려. 이걸로 어떻게 커피를 사 마셔? 그래서 그는 꿈꿉니다. 가격이 변하지 않는 암호화폐, 즉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라고요. 여기서 탄생한 것이 바로 테라입니다. 테라는 무조건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 테더, USDC는 은행의 담보 방식으로 진짜 달러를 넣어두고 코인을 찍습니다. 근데 권도용은 이게 싫었습니다. 탈중앙화라며 왜 은행에 돈을 넣어? 촌스럽게. 그래서 그는 미친 아이디어를 냅니다. 담보 따위는 필요 없어. 오직 알고리즘으로 달러 가치를 유지한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유지하기 위해 자매 코인인 루나를 만듭니다. 이 둘의 관계는 시소와 같습니다. 테라 가격이 1달러보다 떨어지면 루나를 발행해서 테라를 사들여 태워버립니다. 테라 공급이 줄어드니 가격이 오르죠. 그리고 테라 가격이 1달러보다 오르면 테라를 찍어내고 루나를 태웁니다. 테라가 많아지니 가격이 내리겠죠. 이 천재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테라는 달러 없이도 1달러를 유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이게 진짜 탈중앙화지라고요. 한국에서 스티브 잡스가 나왔다라고요. 권도영은 순식간에 코인계의 아이돌, 한국판 일론 머스크로 등극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시소 놀이터 아래에 다이너마이트가 묻혀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사람들이 안 쓰면 꽝이죠. 권도영은 테라를 쓰게 만들 미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바로 앵커 프로토콜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테라를 우리한테 예금해. 그럼 연이자 20% 줄게. 20%요? 여러분, 워렌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이 20%입니다. 사채업자도 아니고 마약상도 아닌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연 20% 확정금리를 준다고요? 은행금리가 1, 2% 하던 저금리 시대에 이건 핵폭탄급 미끼였습니다. 사람들은 미쳤습니다. 집 팔고 적금 깨고 다 테라로 바꿔서 앵커에 넣었습니다. 전 세계의 돈이 전부 테라로 몰려들었습니다. 테라를 사려면 루나가 필요했기 때문에 루나 가격도 미친 듯이 폭등했죠. 2021년 초 1,000원도 안 하던 루나는 2022년 4월 14만 5천 원까지 치솟습니다. 시가총액 세계 8위, 권도영은 30대의 수조원대 자산가가 됩니다. 이때 누군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20% 이자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거 폰지 사기 아니에요? 이 질문에 대한 권도영의 대답은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트위터에 이렇게 썼죠. 난 가난한 사람들과 토론 안 해. 라고요. 와, 이 오만함, 이 자신감, 이때 도망쳐야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했던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가난한 자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운명의 2022년 5월 7일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코인계의 거대한 유동성 수용장인 커브 파이낸스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됩니다. 누군가 갑자기 8,500만 달러, 약 1,000억 정도의 테라를 한꺼번에 시장에 던져버립니다. 매도가 쏟아지니 어떻게 되죠? 가격이 떨어집니다. 철옹성 같았던 1테라 1달러의 공식, 즉 패깅이 살짝 깨집니다. 0.98달러. 평소 같으면 알고리즘이 작동해서 금방 1달러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마치 상어가 피냄새를 맡은 것처럼 헤지펀드와 공매도 세력들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권도영이 만든 방어 조직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는 비트코인을 팔아서 테라 가격을 방어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감은 공포로 바뀝니다. 20% 이자고 뭐고 원금이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뱅크런이 시작된 겁니다. 앵커 프로토콜에 묶여있던 18조 원이 한꺼번에 탈출을 시도합니다. 출구는 비좁은데 수만 명이 동시에 뛰쳐나가는 아비규환, 지옥문이 열린 겁니다. 자, 여기서 그 유명한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죠. 테라 가격이 떨어지면 루나를 찍어서 테라를 사준다. 테라를 탈출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알고리즘은 미친 듯이 루나를 찍어냅니다. 원래 3억 개 정도였던 루나 발행량이 하루 만에 100억 개, 이틀 만에 1000억 개, 사흘 만에 6조 5천억 개가 됩니다. 공급이 무한대로 늘어나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으로 수렴합니다. 이건 흡사 1차 대전 직후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보다 더 빨랐습니다. 10만 원이던 루나가 만원, 1000원, 10원, 1원, 나중엔 0.000001원이 됩니다. 거래소 화면의 호가창은 숫자가 너무 빨리 바뀌어서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냥 수직 낙하. 바닥인 줄 알고 샀던 사람들은 지하실을 구경했고 지하실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멘트를 뚫고 내까지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거래소들이 뒤늦게 상장 폐지를 선언하고 거래를 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가총액 50조 원. 대한민국 5천만 국민에게 1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 단 며칠 만에 공기 중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도대체 누가 방아쇠를 당겼을까요? 단순한 공포심 때문이었을까요? 업계에서는 이것을 정교하게 설계된 금융 공격으로 봅니다. 마치 1992년 조지 소로스가 영란은행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테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테라의 알고리즘은 상승장에서는 완벽하지만 하락장이나 대량 매도 공격이 오면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폭장치다. 그들은 공매도를 미리 쳐놓고 테라의 페이크를 깨트려서 막대한 수익을 챙겨갔을 겁니다. 하지만 공격받았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애초에 담보 없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연금술이었으니까요. 권도영은 자신의 기술을 맹신했고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한 대비책은 없었습니다. 그의 오만함이 공격수들에게 어서 와서 나를 죽여줘라고 초대장을 보냄 셈이죠. 폭락 사태 직전 권도영은 이미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태가 터지자 그는 트위터에 한마디를 남깁니다. 비상 대책을 강구 중이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지만 그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루나 2.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코인을 또 만들었지만 이미 신뢰는 바닥이었죠. 이후 그의 행적은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합니다. 싱가포르, 두바이,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가운데 그는 전 세계를 도망다녔습니다. 도망다니면서도 트위터에 등판해서 나 도망친 거 아니다. 그냥 여행 중이다라며 입을 털었죠. 결국 2023년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쓰려다 체포됩니다. 코스타리카 여권, 벨기에 여권, 가방에선 명품 시계와 달러 뭉치가 쏟아져 나왔죠. 천재 개발자의 말로가 고작 위조 여권범이라니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 사태의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권도영을 믿었던 전 세계의 개미 투자자들입니다. 결혼 자금을 넣었던 예비신랑, 퇴직금을 넣었던 아버지, 등록금을 불려보려던 대학생, 그들은 20% 이자와 혁신이라는 단어에 속아 인생을 저당 잡혔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잔혹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첫째, 이해할 수 없는 수익 구조는 사기다. 은행이 2% 주는데 누가 20%를 준다면 그건 혁신이 아니라 사기거나 다단계입니다. 돈은 절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겁니다. 둘째, 알고리즘은 신이 아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공식도 인간의 공포와 감기 앞에서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담보 없는 믿음은 모래성입니다. 셋째, 대표가 입을 너무 많이 털면 의심해라. 진짜 기술력 있는 사람은 입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결과로 보여주죠. 가난한 자와 토론하지 않는다던 권도영. 그는 결국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대중들의 돈을 훔친 도둑이었을 뿐입니다. 50조 원이 증발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코인 시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2의 루나, 제2의 권도영을 꿈꾸는 코인들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달라요. 이건 혁신이에요. 이자 많이 줘요.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2022년 5월 그 화려했던 루나의 불꽃이 어떻게 잿더미가 되었는지. 투자는 물론 본인의 책임이지만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선 공부와 의심이라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끝은 언제나 파멸이니까요. 오늘 50조 원짜리 수업료를 내고 배운 이야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